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NG는 미군차에서 뜯은 거, 외관은 네. 그 드럼통을 일일이 망치로 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던 순서가 다시 왔습니다. 홍익기의 한국 무역사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국 무역사를 이끌어 주실 홍익기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저는 이거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다. 예. 예, 서툰 지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해주실 내용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난 한국 무역사 시간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저희 각도기 TV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광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천연 재료로 만든 3초 순간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물에 넣으면 끓는 물에 넣으면 그냥 3초면 바로 육수가 만들어져. 그래서 뭐 국수, 뭐 된장찌개, 무슨 해물탕, 뭐 버섯찌개 뭐든지 다 해 먹을 수 있는. 예, 편하겠네요. 네, 편하게 순식간에 해 먹을 수 있어서 아마 사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거 맛있게 드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드디어 한국 산업이 시작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물자를 받았으며 정말 없는 상황에서 땅 파고 바다 파가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달러 마련해서 입에 풀칠하는 진짜 초급 목피 생활하고 보릿가게가 있었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왔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산업이 돌아가죠. 오늘부터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도 아니죠. 이제 약 한 세계 8대 무역 대국이 되었고 외국에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선진국 그런 수준의 국가가 되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쉽게 시작한 건 아니고 고난과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정말 가슴 찡한 이 과정들 들으면 애국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 자동차 태동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는 사실 자동차를 만들 만한 뭐 뚜렷한 그 산업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정말 지금 들으면 저렇게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원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즉 미군들이 폐기 처분한 그런 지프 차에서 이제 엔진을 뜯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당시 휘발유를 드럼통에 이렇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큰 드럼통 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그런 드럼통들이 많아. 그렇지. 그래서 엔진은 미군차에서 뜯은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대는 프레임은 그 폐차에서 뜯어오거나 아니면 다행히 프레임만큼은 전쟁 직후에 우리가 그걸 제작을 했어요. 프레임을. 그리고 외관은 그 드럼통을 일일이 망치로 펴가지고 그 외관을 만들어서 1955년에 최초의 승용차인 시발이 나옵니다. 이게 발음이 좀 그런데. 처음 출발할 발. 맞아요. 시발.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발로 시발한 거야. 그래서 1955년에 이제 시발이 이제 처음 탄생해가지고 그게 정말 장안의 인기였어요. 그래서 첫 해에 500대 정도가 풀려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택시 시장과 이제 승용차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미군 트럭을 개조한 버스가 탄생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하동환 자동차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동환 자동차는 지금의 이제 쌍용이 됩니다. 근데 시발 자동차는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초장 끝발이 어떻다고 너무 잘 나가니까 처음에 너무 잘 나가니까. 욕심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벌리려다가 네. 결국은 1963년에 그 회사는 망해요. 지프차 같이 생겼고 이것도 그 깡통 펴서 만드는 겁니까? 맞아요. 다 그 당시에는 다 그 드럼통 펴가지고 만들었어요. 포지드 그러니까 자동, 포지드 자동차네. 단조 자동차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드럼통을 펴가지고 저렇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제가 예전에 1990년대 쿠바를 들어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맞아. 쿠바가 경제 봉쇄를 당하면서 자동차가 50년대, 60년대 미국 차가 30년, 40년, 50년 타고 다닌다는 소리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정비 기술이 뛰어난 데가 쿠바야. 그러니까 거기는 부품이나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 재생을. 50년 된 차를 쌩쌩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도 그 1950년대 전쟁 직후에 네. 그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정말 양철통을 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들게 됐고, 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 그때는 그런 욕이 없었나 보네. 이름을 시발로 지은 거 보니까 그런 욕이 없었나 보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미군에서 폐차한 것들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어떤 건 뭐 4기통만 있는 게 아니고 6기통도 나오고 네. 어떤 거는 심지어는 그 차체가 당시 9인승 이런 승용차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개조해가지고 계속 그런 차를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9인승 승용차도 있었어요. 1950년대는. 네. 본고가 그 옛날에도 있었네. 예. 그런데 이 시발 자동차를 만들어낸 회사는 망하긴 했지만 그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계 일꾼으로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일으킵니다. 예. 네. 그 중에 한 사람인 당시 오원철 씨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공장장을 했다가 예.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발탁이 돼가지고 나중엔 경제 수석 비서관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총지휘하기 시작해.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양반은 우리 경제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금의 기아 자동차인데 네. 기아 자동차는 그 일찍 시작했어요. 194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처음에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그쵸. 네. 네. 그 삼천리 자전거라는 건데 네. 그 삼천리 자전거라는 게 우리 한반도의 길이를 쭉 재면은 한 1200km 정도가 된대요. 예, 1200km. 그게 이제 리루 하면은 이제 삼천리 된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거자 그 당시 이렇게 분단됐던 나라의 통일을 염원해 가지고 이름을 삼천리라고 지었다는데 네. 그 삼천리 자전거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 세발 자동차. 세발 자동차지. 네. 세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네. 중간에 오토바이도 잠깐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발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네. 그게 오늘날 우리 기아 자동차의 전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동차 국산화의 길이 멀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그 방향을 정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거를 민간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우리 정부가 직접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어디서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부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실제로 부평에 부지를 구해가지고 예. 우리 국군의 공병대를 투입해서 와. 그 부지를 그 자동차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목 작업을 다 해냅니다. 네네. 그러던 과정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외국하고 손을 잡고 이제 정부에다가 외국 자동차와 제휴된 우리 국산화 자동차 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로서는 오히려 이제 반가운 거야. 네네. 이게 민간 사이드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정부 주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민간 사이드에서 하겠다니까는 그거를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기본 전략이 오케이 외국 자동차하고 제휴를 해라.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를 해라라는 그 전략을 짜고 그 우리 기업들한테 이 자동차 그 제작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그때 미국 포드에서 한국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장 조사를 나와.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은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들어. 그때 당시는 현대건설 사장이었죠. 아니 원래는 물론 그 당시 현대가 자동차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랬다 자동차를 하고 그다음에 토건회사를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둘을 통합해서 현대건설을 했을 때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처음엔 좀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통합을 해서 현대건설로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외국하고 제휴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때 다시 자동차를 시작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그 동생이 정세영 씨가 그 워싱턴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포드를 접촉하게 해. 그래서 거기 그 후보자 명단 중에 이제 현대건설을 올려요. 그래서 거기 부사장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정주영 씨가 직접 그 영접하러 나가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운전을 하면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한 2시간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나 나름대로의 철학을 쭉 브리핑을 해. 그리고 당시 미군 그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중 씨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 저 사람은 정말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자동차에 미친 사람 많이 아는구나. 그래서 서로 조립 공장을 만들기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서부터 현대가 본격적으로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그 조립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로서는 나중에 그 미국 차가 이 포장도로에서는 잘 달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포장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서는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결국 정주영 씨가 미국 차하고는 손을 떼고 그때 국산차를 개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일으켰던 차가 마크4죠. 코티나 아닌가? 코티나 마크4. 저도 이 차 잘생겼어요. 지금 봐도 아주 잘생긴 차고, 저희 아주 어렸을 때도 일부 좀 돌아다닌 차인데, 이거하고 뭐 그라나다 뭐 이런 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외 거 갖고 와서. 처음에는 코로나가 나왔고, 그게 뭐 신진인가 새나라에서 코로나가 나왔었고. 근데 이게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달렸는데, 그게 부포장갑은 그냥 다 박살이 났군요, 차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우리 국산차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국산차를 만들어요. 그게 1974년 이태리 토리노 그 자동차쇼에 처음 손을 보이고 1976년에 에콰도르에 처녀 수출을 해. 그게 폰이에요. 폰이. 우리나라 폰이가.
그때 네. 나와 1970년. 정말 그때는 요즘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도로에 가면 자동차는 전부 폰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전부 폰이었어요. 뭐 볼 것도 없이 다 폰이었어. 폰이 2가 나오면서 폰이 1과 폰이 2가 이제 섞이기 시작했고 폰이 아니면 브리샤였지. 그죠? 택시도 전부 폰이 아니면 브리샤 둘 중에 하나. 야, 참 옛날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 드럼통 뜯어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지 20년 만에 우리는 국산차 포니를 탄생시킵니다. 진짜 빠른 거죠. 네, 대단한 거죠, 정말. 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열정이라는 게 아니, 지금 생각하면 저 드럼통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 그 일일이 손으로 다 망치로 펴가지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20년 만에 우리 차가 나와서 거의 국산화율을 크게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초기부터 상당 수준 사실은 뭐 신진 자동차, 세나라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1번째 자동차들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맞아요. 브리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갖고 와서 조립하는 형태였었는데 지금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포니의 혁신적인 것은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거의 대부분 외국 뭐 미쯔비시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상당 부분 국내 기술. 이번에 나온 전기차 아이오닉 5가 그 사실은 포니 그 디자인을 그대 좀 많이 따온 거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네. 전기차로서 그 옛날 포니처럼. 네. 저희 집 첫 차이기도 했던 이 포니. 네. 네. 참. 예, 이렇게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이제 태동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네, 네. 이때서부터 이제는 이제 재벌들이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 재벌들에 대한 탄생 이야기는 오늘은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밀어붙여서 자동차를 현대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그 불굴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제2의 부흥기를 전기차 들어와서 저희 방송 나갈 때 앞뒤로 근처에서 아이오닉 5에 대한 평가가 나갑니다. 대담으로. 예,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님과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30분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홍익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드디어 정말 거대한 장벽 같았던 일본 자동차 그 도요타를 맞아요. 넘어서는 일이 실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가 그 첫 번째 시발을 하는 차가 되지 않을까. 탄생이 사실은 자동차에서부터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건 산업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영업이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그 두 개가 합치면서 현대건설이 탄생했다가, 나중에 외국사하고 제휴가 되면서 현대 자동차가 이제 다시 설립이 돼가지고, 그 제대로 자동차 산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당시 우리 차들은 미국 차 아니면 일본 차를 사실은 반조립 상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듈을 크게 가야죠. 우리는 그냥 조립 단계만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그 조립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국산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니의 탄생에는 어떤 현대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 열정과 그 땀이 배어 있는 거죠. 뚝심이 있고 그냥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다 안 되는 애 우리 한번 밀어붙여보고 선생님 그 자료에서도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던 대목이 처음으로 포니를 딱 만들자 깜짝 놀란 포드에서 와서 맞아요. 그 당시 포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여러 방면으로 그 압박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니네가 국산화 시켜가지고 이게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니네 기술 능력이 그렇게 안 되고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당시 미국 대사가 그 정주영 회장을 만나가지고 그 조목조목 얘기를 해. 왜 미국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그 어떤 교통 물류의 중요한 그 혈액과 같은 거다. 혈액과 같은 건데 이걸 궁극적으로 우리 거를 스스로 제작해서 해야지 네. 언제까지 그 남의 것을 빌려다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자주화의 그 의지를 피력하고 이걸 해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참 고속도로도 우리가 만들었지 않느냐. 혈관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속에 돌아다니는 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 사실은 지금 미국보다 그 당시 미국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6.25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6.25의 그 뭐라 그럴까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그 서독을 방문했을 때 이 양반이 그 서독의 아우토반을 딱 보면서 네. 야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우토반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서 우리 힘으로도 자동차를 생산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박 대통령하고 정주영 씨가 서로 이제 꿍짝이 잘 맞은 거죠. 네. 네. 근데 뭐 많이 안 도와줬다는 설도 있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도와준지 여부는 초반에. 네. 네. 근데 이런 건 있지. 그걸 어떻게 특정한 부분으로 도와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 그 부흥을 위해서 오랜 기간 외국차 수입을 막아줬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외국차를 그렇게 오랜 기간 막아준 나라가 그렇게 흔찮아요. 외국 다녀보면은 네. 외국에는 그 나라 차뿐만 아니라 항상 그 외국 수입차들이 이렇게 혼재돼 있어.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7,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는 수입차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국산차지. 다 폰이었다니까요, 진짜.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진짜 다 폰이었어요. 그게 그만큼 자동차 산업 육성으로 해서 사실은 나라가 많이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렇죠. 예, 막아준 거죠.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사실은 뭐 사고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사고만 났다면 사람 죽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타이거 우즈가 그 GV80을 타고 살았다는 오히려 그게 그 정도까지 왔으니 이런 격세지감이 없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자동차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오늘 우리 한국 산업의 태동,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홍익희 선생님과 아주 재미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 치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산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한국의 주축이 되는 재벌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홍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리 좋아하십니까? 요리하시는 거? 예, 저도 좋아하고 우리 집안 식구 다 좋아해요. 그러시죠. 아드님도 사실 요리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아드님이 와인 전문가잖아요. 예, 와인 유튜버 네. 했었죠. 그 초기 요즘에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잠깐 하면은 아드님이 정말 와인 유튜버 중에서도 매우 빼어난 아버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끝내주게 보면 먹고 싶게 만드는 와인 유튜버죠. 네. 와인에 미친 남자에서 와미남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추가로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만 과거에 올린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거 보시면 와인 전문가 되는데요. 홍익희 선생님의 아들이 어떻게 맹활약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와인이 궁금하신 분은 와미남에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